내가 현실적으로 돈 갖기 너무 힘들다 라고 하시면 그냥 안녕하세요, 김혜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변제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 많으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변제금을 언제부터 내야 되는지, 변제금을 잘 내는 팁이 있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못 보셨으면 보고 오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가 후에 회생이 시작된 다음에 변제금을 못 내면 어떻게 돼요?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짧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5개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변제금을 안 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 변제금이 얼마나 밀려야지 폐지가 되는지, 세 번째, 폐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번째, 폐지 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 변제금 미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에 대한 팁을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변제금을 안 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짧게 얘기하면 변제금을 안 내면 폐지가 돼요. 변제금이라는 건 채권자와 채무자가 법원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채무를 조정한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채무가 1억이 있는데 5천만 원만 갖고 5천만 원은 빼주세요. 이 5천만 원도 한 방에 내가 못 갚으니까 어떻게든지 벌어서 열심히 해서 한 달에 뭐 한 150만 원씩 36개월을 갚을게요. 이렇게 채권자랑 약속을 한 거예요. 물론 채권자가 그렇게 해주긴 싫었겠지만 어쨌든 법원이 강제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약속을 한 거야. 근데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돈을 제대로 안 갚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법원도 양보한 채권자도 신뢰를 잃겠죠?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이 깨지는 거죠. 그 약속이 깨지는 게 뭐냐면 폐지라는 거예요. 폐지. 그래서 변제금을 안 내면 회생 절차가 폐지가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 얼마나 밀려야지 폐지가 되죠? 사실 정해진 건 없는데 통상적으로 3개월이 지나면 폐지할 수가 있어요. 법원이 직권으로 폐지하거나 아니면 채권자가 요 채무자가 약속 안 지켜요. 얘 이거 폐지 내주세요. 갚을 능력도 없고 갚을 의사도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폐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폐지가 되는데 실무상으로 3개월을 갚지 않고 폐지되는 경우는 사실 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전자소송에 들어가서 이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서 폐지되신 분들을 봤어요. 빚을 갚고 안 갚고는 정말 채권자 몫이에요. 그죠? 저희가 그 사건을 맡아서 개시를 내드리고 인가를 내드리고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정말 열심히 도와드릴 수 있어요. 다만 갚고 안 갚고는 정말 채무자 몫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폐지를 저희가 방지해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저희 사무실에서 3개월이 밀린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별도로 문자를 계속 보내드려요. 왜 밀렸어요? 빨리 돈 내세요. 이렇게 좀 재촉을 해요. 저희가 채권자도 아니고 법원도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이 변제 계약안을 수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어요. 최대한. 그게 3년이 됐던 5년이 됐던 계속 저희가 문자 발송할 거예요. 다만 그래도 없는 돈을 갚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최근에 제가 보니까 6개월 정도 밀리신 분이 있어요. 6개월 정도 밀렸는데 폐지 예정 통지가 갔어요. 그게 뭐냐면 너 돈 안 내고 있어 제대로. 내가 앞으로 언제든지 폐지할 거야. 너 왜 돈 안 내는지, 앞으로 어떻게 낼 건지 그거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좀 잘 냈으면 좋겠어 라는 법원의 경고예요. 그리고 최근에 폐지 결정이 나신 분들을 제가 봤는데 20개월 밀리셨더라고요. 20개월 밀리고 사전에 폐지 예정 통지도 갔고. 그래서 3개월 밀렸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 많아요. 근데 상관없어요 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3개월 밀린 거 가지고는 나 폐지되면 어떡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일단 되는 대로 돈을 계속 넣으세요. 돈을 계속 그 법원이 부여해준 나의 변제금 계좌 있잖아요. 거기에 돈을 계속 넣으세요. 이게 10,000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이 한 방에 돈을 넣는 게 아니라 적금하듯이 생길 때마다 계속 넣으시면 결국에는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 의지를 보기 때문에 함부로 폐지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20개월 밀린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안 내겠다는 거지.
그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밀린 폐지됩니까? 라고 하는 건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법원에서 재량껏 이 채무자의 변제 의지와 능력들을 좀 봐요. 예. 그래서 회생 인가 나자마자 돈 안 됐다. 그러면은 솔직히 어찌 보면은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싹수가 없는 거잖아요. 싹수가 노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폐지 예정 통지도 안 하고 폐지 확 시켜버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36개월인데 한 24개월까지 잘 내다가 최근에 못 내. 그러면 폐지 예정 통지를 거의 날려줘요. 야, 너 잘 내다가 왜 이래? 너 폐지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법원이 경고를 해줘요. 그럼 꼭 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세 번째, 폐지가 되면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폐지가 되면 약속이 깨진 거잖아요. 이 개인회생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낸 돈 있잖아요. 한 달에 뭐 50만 원씩 뭐 한 20개월 냈다고 쳐요. 그러면 1,000만 원이 내 변제 계좌에 들어갔고 매달 채권자들한테 빠져나갔을 거잖아요. 그 돈은 환불 안 해줘요. 그걸 왜 환불해줘? 이게 가끔 저희한테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가 억울해요? 예. 나는 채권자였던 양해에 의해서 변제금을 이자도 안 내고 그 다음에 원금도 만약에 탕감이 됐다면 그 돈을 정해진 기간 동안 갚기로 채권자와 약속을 했어. 근데 내가 안 지켰어. 그럼 지금까지 낸 돈을 채권자가 돌려줘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채권자가 그냥 이자 아니면 빚을 갚는 원금으로 가지고 있고 남은 채무는 약속이 깨졌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연체이자, 이전에 있던 원금 다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전에 있던 채무들이 그냥 다시 되살아난다고 보시는 게 편해요. 네. 그리고 법원은 돈을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환불해주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계좌에 돈이 조금 남아있었을 때 그 매달 내는 변제금보다 돈이 적을 때는 그 돈을 나눠주기가 좀 애매해서 그냥 환불해줘요.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내가 낸 돈은 환불해주지 않고 남은 돈 중에 한 달 변제금에 모자른 돈은 법원이 채무자한테 환불을 해줘요. 아시겠죠?